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LG전자 오늘은 정말 미친 흐름이 나온 거죠. 정말 단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서 우리 장중에 지금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급락은 이제 급 반등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매장에서는 제일 강했던 종목, 막바지에 제일 강했던 종목 있죠. 그런 걸 이제 거래를 하면 된다. 이제 그게 이 LG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눌림목에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었던 거는 이 조정에 대한 깊이가 이 마지막 파동의 절반까지는 반토막을 내고 그리고 방향 전환이 나올 거라 했는데 정말 반토막이 나고 온 상한가를 간 겁니다. 약했던 거는 60%까지도 빠지고 조정에 대한 기울기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하락이 당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의 저점에서 제가 매수를 정말로 엄청 강조를 했던 거예요. 어제 제목에도 제가 써놨네요. 뭐라고요? 기회는 딱 오늘까지다. 저는 매수를 끝냈다고요. 그죠? 제가 어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반등을 예측을 했는지 영상 보고 오자고요. 여기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자,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 밴드에서 또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때는 우리가 여기를 계속 눌림목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오면 매수. 눌림목이 오면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하락 때는 반대로 이격이 발생이 되면 매수 이격이 발생이 되면 매수 이렇게 회귀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왜 하냐면 그러니까 즉 지금 이 가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내일 하락이란 게 더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이 밴드와도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줘도 매수고 지켜도 매수다. 자, 보신 대로 급락을 만들면 그 뒤에는 강반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게 바로 이 상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현재 시장이 공포의 시장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정말 오지 않는 이 기회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어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이 오늘의 상한가 챙겨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올라도 고민되는 순간이죠.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그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반등에 성공한 LG전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LG전자 보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제가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항상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정이 안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어내고 가는 그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이번엔 그게 급락으로 연출이 된 거죠.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씩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급락이 떨어졌냐 이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삼전 파업 때문인가? 네, 매년 파업은 있었습니다. 그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이렇게 광기를 보여주니까 이 꼭지점 라인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미수와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들이 역대급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세면 셀수록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하락에 대한 폭도 강력하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상승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상승들은 항상 상승을 즐기되 그 꼭지점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왜?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결말이 급락으로 떨어지니까. 왜 급락으로 떨어지냐? 세력들은 이렇게 매집을 바닥 라인에서 하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기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구간대에서 엄청나게 호재 이슈들을 뿌립니다.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 그러니까 돌파라는 양봉이나 거래량, 그러니까 출발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주면 그 뒤로는 이제 알아서 개인들이 쫓아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신용, 미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면서요. 그게 이 포물선의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과해지는 매수세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그 꼭대기 물량에서 바로 이렇게 단번에 엑시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받쳐줄 주포가 없다 보니까 주가는 조그마한 매도세에도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고 개인들은 현재 구간에서 이미 광기에 상승에 취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밀려도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레버리지 물량들 이거를 그냥 증권사가 듭니까? 이제 아침 9시가 되면은 미수 물량, 신용 물량 그냥 다 시초가로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터지는 게 바로 이 공포의 도미노 효과라는 거죠. 도미노. 그러니까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들이 터지면서 급락을 발생시킨다. 자, 그럼 이렇게 창형의 그러니까 외봉이죠, 외봉. 창형의 하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계좌가 이제 순식간에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안 쓴 개미들도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반토막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3년 파업, 뭐 뉴스에 떠드는 하나의 그냥 핑계일 뿐이고 본질은 언제나 이 수급과 인간의 이 탐욕에 있다. 탐욕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금값 아시죠? 금값. 자, 금값이 2024년도, 25년도 광기 폭등을 보여주더니 그 끝에서는 똑같아요. 엄청난 레버리지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급락을 알렸다는 거죠. 급락을. 물론 지금도 높은 가격이긴 한데 고점 대비 보면은 이 엄청난 폭락입니다, 여러분들. 포물선의 상승의 끝은 급락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지막지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지면은 그죠? 개인들의 이 피 같은 물량들이 다 쏟아지면 밑에서는 누가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세력들이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 거죠. 말이죠.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해왔고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차익이 생긴 건데 고의로 주가를 밀어버리면 알아서 이렇게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가장 싼 가격에 가장 깨끗한 물량을 또 이렇게 싹 쓸어 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아주 잔인한 법칙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급반등은 또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손절한 사람들, 반대매매 당한 사람들 뭐하게 되어 있어요. 또 레버리지 쓰고 달려든다니까요, 여러분들. 불나방같이.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또 자금을 얼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한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만 알고 이해를 하면 이런 조정은 피해가고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도 명확한 그 흐름들이 보이는데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한번 보자고요. 말했죠, 여러분들. LG전자는 돌파를 만들면서요. 10만 원에서 돌파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추세를 타면서 쭉쭉쭉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흐름이 하나 형성이 되면은 파도 타듯이 그 흐름을 즐기면 됩니다.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이 지키는 선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꼭 깨지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이제 조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시 돌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의 회귀. 그걸 저는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꼬리 라인에 세력들의 흔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더 밀리기도 힘들다고. 밀려도 매수라고. 꼬리 라인. 돌파봉을 만든 이 첫 눌림. 이게 세력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작아지는 이 매도세의 음봉들. 수렴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가부터 바로 이렇게 돌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가 시가부터 뜨면은 이 반등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해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돌파를 확인하고 사도. 자,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니까 또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앞에 공포를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V자 반등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단번에 돌파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개인들이 올라타지 못하게 흔들기를 좀 만들 거다. 흔드는 파동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내일 오늘 이제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시가를 어느 정도 띄워주기는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일부라도 이제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반등인데 거기서 이제 30%가 넘는 그 수익을 우리가 챙기는 건데 그죠? 거기서 일부는 우리는 챙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니까.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파를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추세의 회귀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깨졌을 때 엑시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돌파이기 때문에 이제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유를 또 해봐야 된다. 내일이 되면 올라올 거고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지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 홀라당 팔아버리면 이런 앞에와 같은 추세를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정확하게 저점에서 아주 잘 매수를 해온 건데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때 좀 팔자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에 대한 흐름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번호를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여기선 계속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여기서는 매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정말 고려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